반갑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 할 뿐입니다. 미분법 세 번째 연쇄법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쇄법칙의 정의와 이제 그 정의를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라는 함수가 x에 대해서 미분 가능하고 x는 gx에 의해서 이제 미분 가능하다라고 할 때 이때 이제 그 함수 f는 이제 x에 의해서 그 나온 함수값 gx를 다시 이제 그 독립변수로 하는 이제 함수라고 했을 때 이제 이러한 함수를 그 미분을 하게 되면 이제 이 전체를 미분한 것에서 한 것 곱하기 이 안쪽에 gx를 다시 이제 미분한 것과 이제 같게 된다는 것이 이제 연쇄법칙이 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만 설명하면 물론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도 이 체인룰에 대한 것은 배웠기 때문에 이제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처음 이러한 개념을 접하시는 분은 이렇게만 설명하면 이제 뭔 말인지 바로 와닿지 않을 텐데 이제 이를 우리가 그 라이프니츠 노테이션을 사용을 해서 이제 y는 어떤 u에 대한 그 함수 fu라고 하게 되고 이제 u는 이제 gx라고 했을 때 이때 이제 최종적인이 아니고 이제 가장 초기 그 독립 변수는 우리가 x이기 때문에 이제 이 그 y를 그 x에 대한 미분 값을 우리가 알고 싶다라고 하면 일단 그 y를 x에 대해서 미분한 것은 이제 dy dx가 되게 되고 그런데 이제 f는 x로 된 것이 아니라 즉 이제 독립 변수가 x가 아니라 u로 되어 있고 u는 또한 이제 이러한 함수로 되어져 있다라고 하면 먼저 이제 y를 그 u에 대해서 미분을 하고 또한 이제 그 u를 다시 x에 대해서 미분한 것을 곱하면 이제 결국 dy dx와 이제 같게 된다라는 것이 바로 이제 연쇄 법칙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실제로는 dy du나 du dx는 그 우리가 앞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분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약분을 한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지만 어쨌든 표기상으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du가 약분이 되어서 결국 최종적으로 그 dy dx로 남게 되는 것과 같은 이제 꼴로 되게 되는데 따라서 이제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어차피 이 공식들은 모두 암기를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물론 자주 여러분들이 연산을 하고 이제 미적분학을 많이 공부를 했다라고 하면 이제 이것의 의미도 바로 와닿겠지만 이제 암기를 할 때는 이 라이프니츠 노테이션으로 암기를 하시면 조금 더 공식을 잘 떠올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제 연쇄법칙이라는 것이 뭐 이렇게 두 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가 연달아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물론 이것도 계속 안쪽의 것을 미분해가면 이제 프라임 노테이션도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지만 이제 라이프니츠 노테이션으로 생각을 하면 이제 더 잘 공식이 이제 기억이 날 것입니다. 먼저 일단 이렇게 그 함수가 이제 두 개의 어떤 상관관계에 있는 함수에 있어서 이 공식을 이제 증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조건이 g'x는 이제 0이 아니라는 조건과 그리고 라지 fx를 우리가 이제 이러한 어떤 그 다시 말하면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다시 살펴보겠지만 이러한 꼴로 나타나는 함수를 이제 우리가 합성 함수라고 하게 되고 이제 라지 fx를 이제 이러한 f와 g에 대한 합성 함수라고 할 때 이 합성 함수를 우리가 미분을 하면 일단
우리가 이것을 라지 fx라고 두었기 때문에 일단 라지 fx의 프라임이 되게 될 것이고, 이 부분을 우리가 도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표기를 할 수 있게 되고, 다시 이제 라지 fx를 이런 합성함수 꼴로 고쳐 쓰면 f의 g의 x 플러스 h 빼기 이제 f의 g의 x가 되게 되고, 이제 이것을 증명을 할 때는 이제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g의 x 플러스 h 마이너스 gx 분의 이제 분해가 아니라 이제 분모와 분자에 이제 이 값을 곱해주게 되면 이쪽 분자에는 이제 이쪽 부분에 분모와 매치를 시키고, 이제 h는 우리가 곱해준 이 값과 이제 매치를 시켜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다음과 같이 표기를 할 수 있게 되게 되고, 우리가 이제 초기 정의에서 조건을 g도 미분이 가능하고 이제 f도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결국 우리가 미분 가능할 때는 이제 연속 함수라는 것이 성립을 하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h가 0으로 갈 때 이제 다음과 같이 g의 x 플러스 h가 이제 gx로 간다로 이제 표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이제 h라는 것이 그냥 문자 h가 아니라, 이것의 의미는 결국 어떤 독립 변수의 이제 증분량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뭐 h가 0보다 크다라고 하면 이제 이 값은 결국 이제 뭐 다른 문자로 쓰면 뭐 델타 델타 u라고 표기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따라서 이제 델타 u가, 이것의 의미는 이제 델타 u가 이제 0으로 갈 때 이제 아래쪽 부분은 u가 되게 되고, 이쪽은 이제 어떤 u 플러스 델타 u 마이너스 f의 u로 이제 그러한 식으로도 표기를 할 수 있을 것이고, 결국은 뭐 이것도 이제 도함수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고, 이제 이것도 이제 g에 대한 도함수를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이제 문자를 여러분들이 표기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따라서 우리가 도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이제 이것은 이 전체 f'을 미분한 값이 되게 될 것이고, 뒤에 부분은 이제 g'x가 되겠습니다. 합성함수의 미분법과 연쇄법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변수 함수의 미적분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제 있어서, 이제 연쇄 법칙은 이제 거의 대부분이 이제 합성 함수에 대해서 합성 함수 미분에 이제 사용이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이제 합성 함수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제 이러한 어떤 F&G의 컴포지션 머신이라는 이러한 투명으로 된 박스로 된 기계가 있다라고 하면, 이제 초기 원료를 X라고 하면, 이제 X를 넣으면 어떤 이 내부의 G라는 기계에 의해서 이제 GX라는 형상이 생산이 되고, 이제 이 생산된 원료는 또한 이제 F의 재료가 되어서 이제 F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이러한 삼각뿔의 형태의 물건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결국 합성함수라는 것은 어떤 이러한 중간 과정을 거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X에서 바로 이쪽으로 나오는 것을 이제 이 안쪽의 내부의 구조도를 모르고 생각을 한다라고 할 때, 구조도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각각의 이러한 기계에 대한 어떤 이렇게 생산이 되어지는 것에 대한
그 어떤 변화율을 안다고 했을 때는 이러한 식의 어떤 즉 이제 이 기계가 얼마나 빨리 생산을 하고 이제 이 기계는 얼마나 빨리 생산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전체를 알고자 하면 이제 이 기계에 대한 어떤 미분 값에서 미분값과 이제 이 기계에 대한 미분값이 이제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연쇄 법칙으로 이제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이 컴포지션 F&G에 대한 것은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고, 만일에 이제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세 개의 과정을 거친다라고 하면 일단 이 컴포지션 F&G&H라는 것은 우리가 다음과 같이 표기를 할 수 있을 것이고, 따라서 일단 X가 H로 들어가서 이제 H에 의해서 나온 것이 이제 G로 들어가고, 다시 G에 의해서 나온 것이 최종적으로 F로 들어간 한 것에 대한 우리가 변화율을 알아보고자 한다라고 하면 이제 그때 사용이 되어지는 것이 연쇄법칙이 되겠고, 우리가 앞서 연쇄법칙의 정의에 의해서 결국은 이제 먼저 F를 전체를 형상 전체 그대로를 미분을 하고, 다시 이 안쪽에 있는 것을 미분을 하고, 다시 또 이 안쪽에 있는 hx를 미분한 것을 이제 모두 곱한 것이 이제 이 합성 함수의 이제 미분값이 되겠습니다. 이를 다시 우리가 라이프니츠 노테이션을 사용해서 이제 y는 fu, u는 g의 v라고 하고 이제 v는 h의 x라고 했을 때 이제 결국 최종적으로 우리가 알고자 하는 x를 넣었을 때 최종적인 생산품인 y에 대한 어떤 변화율은 이제 dy, dx로 이제 우리가 나타낼 수 있을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이제 체인 룰에 의해서 f 프라임 g의 hx는 일단 dy, du가 되게 될 것이고, 두 번째 것은 du, dv,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dv, dx가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러한 개념은 우리가 어떤 시간에 대한 매개 변수 함수에 있어서 또한 이제 많이 활용이 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렸지만 뭔 말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이제 예제를 풀어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바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특히 이제 우리가 파워 펑크션을 미분을 할 때 이제 즉 우리가 이제 어떤 x의 n 제곱을 미분을 하게 되면 이제 n-가 아니고 이제 n이 x 앞으로 나오고 이제 n 곱하기 x의 n-1제곱이 되는 것을 우리가 파워 룰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제 x 자리에 어떤 gx라고 하는 함수가 들어가 있고, 이제 이 함수가 어떤 이제 k 제곱이 되어져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이러한 것을 이 연쇄 법칙을 응용을 해서 이제 특별히 extended power 룰이라고 하게 되고, 또는 어떤 책에는 이제 파워 체인 룰이라고 하는 책도 있는데, 이제 그러한 어떤 우리가 다항함수의 다항함수를 전체를 이제 제곱을 한 꼴에 대한 공식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gx의 k승이 되어진 것을 미분을 하면 우리가 연쇄 법칙의 체인 룰에 의해서 일단 gx는 그대로 두고 이 전체를 하나의 문자로 보고 일단 k가 앞으로 나오고, 우리가 이제 파워 룰에서 살펴보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k가 내려오고 이쪽은 이제 n-1이 되는 것처럼 이제 k-1이 되게 되고, 이제 연쇄 법칙에 의해서 이제 안쪽의 것을 또 미분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이제 dx, gx가 되는 것이 바로 이제 extended power 룰 혹은 이제 파워 체인 룰이 되겠습니다.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y 이꼬르 그 x 세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의 이제 5제곱으로 되어져 있는 이러한 꼴을 이제 미분을 하라라고 하면, 만일에 이쪽이 이제 5제곱이 아니라 뭐 제곱으로 되어져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파워 룰이 아니라 이제 체인 룰을 모른다고 해도 다 전개해서 여태까지 그 배웠던 미분법으로도 이제 그 계산은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5제곱이나 혹은 뭐 100제곱, 1000제곱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그것을 다 전개를 한다는 것은 이제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제 체인 룰을 사용을 해서 미분을 하면 이제 아주 간단하게 이제 미분을 할 수 있게 되게 되고, 특히 이제 이러한 어떤 다항함수의 그 제곱꼴로 된 것은 이제 앞서 살펴본 그 익스텐디드 그 파워 룰 혹은 이제 파워 체인 룰의 공식을 사용을 해서, 혹은 여러분들이 어차피 그 공식도 그 연쇄 법칙과 동일한 공식이기 때문에, 이제 잘 살펴보면 그 동일한 공식이기 때문에 이제 그냥 연쇄 법칙을 사용을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가로 안에 있는 다항함수를 우리가 u라고 하고, 이제 u라고 하면 이제 y 이꼬르 u의 5제곱이 되게 되고, 일단 y의 이꼬르 u의 5제곱을 먼저 미분을 하면 이제 그 5 곱하기 u의 4제곱이 되게 될 것이고, 또한 안쪽에 있는 이 부분을 다시 이제 미분을 해야 하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5의 u의 4제곱 곱하기 이제 3의 x의 세제곱을 미분하면 3의 x제곱, 그리고 이쪽은 1이 되게 되므로, 마이너스 1은 어차피 미분하면 0이 되게 되므로 이제 그렇게 정리가 되게 되고, 다시 u 자리에 원래 함수를 대입을 하고 해서 이제 정리를 하면 이제 최종적인 답은 이제 다음과 같게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이렇게 루트가 되어진 이러한 그 함수를 이제 미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u를 그 100 플러스 8t를 u라고 하게 되고, 따라서 이제 이 함수는 결국 u의 2분의 1 제곱이 되게 되고, 따라서 우리가 체인 룰에 의해서 먼저 이제 u를 미분을 하고, 이 안쪽에 있는 것을 이제 t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일단 연쇄법칙 공식은 이제 다음과 같이 표기가 되게 될 것이고, 따라서 이 안쪽을 미분하면 8만 남기 때문에 일단 그 du dt는 8이 되게 될 것이고, 일단 u의 2분의 1 제곱을 미분하면 이제 2분의 1의 u의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이 되게 되므로, 따라서 이 부분을 다시 이제 u의 루트 100 플러스 8t를 대입을 해서 이제 정리를 하고, 뒷부분은 8을 곱해주면 결국 최종적인 답은 이제 루트 100 플러스 8t 분의 이제 4가 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예제는 이제 앞서보다 조금 더 이제 복잡한 꼴로 이제 나타나져 있는데, 어차피 미분은 이제 계속 이렇게 어떤 x 하나로만 된 것이 아니라고 하면, 이제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x 하나로 된 것이 아니면 그 안에 있는 것은 모두 계속 이제 미분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체인 룰에 의해서 이제 이 전체를 앞서와 마찬가지로 이제 어떤 하나의 문자로 치환을 해서 이 전체를 미분을 하면 이제 2분의 3의 루트 x 제곱 플러스 4 마이너스 3x 제곱의 2분의 1 제곱이 되게 될 것이고, 또한 이 안쪽의 것을 다시 이제 미분을 해야 하는데, 이제 일단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연결되어진 것은 이제 각각을 미분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부분은 이제 한 번만 미분을 하면 되게 될 것이고, 이 부분은 다시 또
그 합성함수의 미분법 혹은 이제 연쇄법칙을 사용을 해야 하고, 따라서 뒤에 것을 미분하면 6x가 되게 될 것이고, 일단 이 전체를 아니라 x제곱 플러스 4를 이제 어떤 문자로 치환을 해서 그 미분을 하면 이제 2분의 1 x제곱 플러스 4의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이 되게 될 것이고, 또한 이제 안쪽에 있는 x제곱 플러스 4를 또 미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미분을 하면 이제 결국은 2x가 되게 되어서, 이제 전체를 우리가 그 정리를 해보면 그 다음과 같이 이제 답이 산출이 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